喜輕熟悉，做晚多數溫你，因為無處有花經歷。喜輕熟悉，就無法要走我，我伴你撐到尾，情與聲聲與舞，不有永，就也花往今時。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인간입니다. 오늘은 전산인간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기일입니다. 바로 장국영의 사후 16주년이 되는 날이죠.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나간 장국영, 홍콩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였던 굉장히 깊은 눈을 가지고 있고 소년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던 그런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자 정말로 사랑스러운 영화배우 장국영의 기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저희 친구들이나 제 동년배들은 대부분 다 남성적이고 그리고 멋있기만 하던 주윤말이나 혹은 천장지구의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던 유덕화의 남성석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었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금 이 소년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던 장국영, 그리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고 마치 별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완전히 빠졌었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강수지 씨라든지 아니면 이지연 씨의 어떤 브로마이드를 벽에 붙일 때 저는 장국영의 브로마이드를 벽에 붙이고, 그리고 골든 하베스트사에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었으니까요, 국제우편을 보내서 장국영이 나와 있는 오리지널 포스터를 좀 보내달라. 당시에 제가 영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영어를 못하지만 뭐 예전에 거의 이런 영어를 썼죠. Give me a original 포스터, 뭐 이런 식의 영어를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애원을 해서 그 포스터를 받아서 마치 보물처럼 벽에 붙여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국영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픕니다. 너무나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나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늘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마치 K2의 노랫말처럼 정말로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사람, 그가 바로 장국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약간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스타, 그리고 뭔가 모르는 그 매력이 정말 가득 찬 스타가 제임스 딘이었다면 바로 저희 시대에서는, 제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장국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도서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이란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우선 제목부터 조금 슬픕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장국영을 사랑하고 장국영을 좋아합니다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작가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이라는 과거형을 써서 장국영을 추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 주성철 작가는 시내21의 취재팀장으로 있으면서 성룡과 유덕화, 양조위, 이영걸, 양자경, 견자단 등 뭐 내노라는 배우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홍콩 영화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국영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의 중간중간에 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장국영에 대해서 팬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작가가 장국영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문장 문장 그를 기억하는, 그를 정말로 가슴속 깊은 곳으로 정말 아끼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국영의 장국영을 기억할 수 있는 영화는 물론 지금 나오는 양선너의 천녀이혼이 있죠. 그리고 영혼본색이 있죠. 그리고 뭐 가유이사라든지, 조금 안타깝지만 이도공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 역시도 이렇게 많은 앨범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앨범은 제 친구가 홍콩에서 구해서 저에게 보내줬던 장국영의 음반들입니다. 우선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기서 전하고요. 그러나 이 책은, 장국영을 기억할 수 있는 책은, 도서는 아마 이 도서가 유일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이 말은 뭐냐면 사실 한국 배우도 아닌 홍콩 배우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배우에 대한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도서는 뭐 많이 팔릴 수 없는 그런 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국영에 대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하겠죠. 주성철 작가는 그러나 그런 우리 장국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곳곳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국영의 필모그래피를 따라서 그가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홍콩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휘두를 수 있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끄는 대배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그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는 그의 감정들이라든지, 그가 겪게 되는 어떤 상처들 그리고 기쁨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이렇게 그 발로 뛰는 취재도 했고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영화인들, 성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장국영이 단지 그 팬들뿐만이 아닌 그와 함께 작업을 했던 영화배우들, 그리고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다시 볼 수 없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작가가 기자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장국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격가지를 쳐서 장국영의 뭐 사생활이 이랬다라든지 뭐 장국영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랬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두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실제로 장국영이 자주 가던 뭐 유명한 바라든지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점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팬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좀 더 숨어있는, 그래서 정말로 장국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 그런 그 니즈를 조금 더 긁어주고 작가답게 그리고 기자답게 조금 더 파헤쳐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장국영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들에 대해서 가령 뭐 장국영의 생가 옆에 장국영이 가장 자주 놀던 어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줬으면 좀 더 우리가 장국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실 장국영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분분했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살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장국영이 왜 자살했는지 그런 느낌들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장국영이 이 세상에서 한 발 정도는 뒤로 뒷걸음질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나지랑의 작품이었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그가 죽지 않았다면 세상을 휘어잡았을 작품을 내어놓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뒷걸음질을 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이 책에서 감명 깊었습니다.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사람. 비록 우리와 이별을 하였지만 그 이별이 결코 삶에서 그리고 그의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살아있음이 가장 행복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 작가는 장국영은 죽음에서도 결코 우리에게서 뒷걸음질 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년이면 장국영이 죽은 지 17주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국영은 47살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전설인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이 되면 딱 장국영이 죽었던 17년 47살이 되네요. 그 해가 오면 홍콩으로 한번 떠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장국영이 느꼈던 그 시절의 감정들, 그리고 장국영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장국영이 바라보았던 삶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사실 평상시에 저의 리뷰와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좀 재밌게 전화하고 싶은데 사실상 누군가의 길 앞에서 뭔가를 재밌게 한다는 게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제 별명이 예전에는 별명이 아니라 제가
장국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 뒷자리가 1090입니다. 왜냐면 10, 장, 9, 9, 그리고 0, 0이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조차도 삐삐 번호도 저는 장국영이었어요. 1090. 그리고 저의 예전 처음 이메일 주소가 레슬리 최였습니다. 왜냐면 장국영이 레슬리였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만큼은 만우절이지만 마치 내일이 되면 정말로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장국영이 살아나서 어디선가 주윤발하고 같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자라나면 와이프의 이름이 송호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웅본색2에서 장국영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딸의 이름이 송호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저와 결혼한 저희 와이프의 이름이 송호연입니다. 물론 만우절의 거짓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장국영을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선인간의 도서리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사실 도서리뷰를 하고 나니까 장국영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지만 이 책의 내용은 그게 답니다. 장국영에 대한 내용이 답니다. 네, 그 내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전선인간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분양 미래일자 틀어줘. 말씀하신 곡을 찾지 못했습니다. 클로바 장국영의 분양 미래일자 틀어줘. 장국영의 분양 미래일자 영웅 본색이 주제곡을 재생할게요. 마지막으로 장국영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클로바에서 이 영웅본색 2를 재생하지 못하는군요. 그럼 다시 당년정을 부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안녕.